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문자의 사용과 식 요렇게 되어 있죠? 문자를 사용할 거고요. 식을 계산을 할 거야.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뭐가 나와 있냐면 곱하기를 생략한다고 나와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예를 들어 500원짜리 볼펜을 한 개 살 거야. 그럼 500원 이렇게 하고 2개 사면 1000원이라고 하고 3개 사면 1500원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때 만약에 네모개를 산대. 그러면은 식이 500 곱하기 네모 원을 낼 거예요 라고 많이 썼었죠. 근데 이제 네모 대신에 문자를 쓰겠다는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 X개를 살 거야. 그러면 500 곱하기 X1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내가 1000원짜리 공책을 Y개 살 거야. 그럼 얼마가 될 거냐면 1000 곱하기 Y1 이렇게 쓰겠죠. 그치? 이런 식으로 문자를 이용해가지고 좀 식을 써주겠다는 건데 이때 이 곱하기를 앞으로 좀 생략을 할 거야. 그래서 곱하기를 그냥 생략을 하면 예를 들어 얘 생략하면 500x라고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x500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끼리 이런 식으로 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약속을 좀 해주는 거야. 그래서 어떤 약속을 할 거냐면요. 첫 번째로 숫자랑 문자가 곱해져 있을 거야. 그럼 숫자랑 문자가 곱해져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 5 곱하기 x 이런 거야. 그럼 이때 곱하기를 내가 생략할 거야. 생략한다는 거 없앤다는 거죠. 곱하기를 없애면 항상 문자보다 숫자가 앞에 와서 5x 이렇게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a 곱하기 뭐 3 요런 거 하면 곱하기를 생략하면 항상 문자 앞에 숫자가 올 거야. 요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b 곱하기 2분의 3 이런 거야. 그럼 얘는 항상 숫자가 문자보다 앞에 올 거야. 요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숫자는 문자 앞에 써야 되고 이때 조심해야 될 건 우리가 a 곱하기 1 이런 거를 할 거야. 근데 우리 1은 곱하기에서 의미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얘는 그냥 a라고 쓸 거야. 1a라고 안 쓰고 그래서 이때 숫자 1은 생략할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1 곱하기 x라고 하면 마이너스 1x라고 안 쓰고 그냥 마이너스 x 요렇게 쓸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0.1 곱하기 x 이런 거 하면 0.1x라고 쓰면 될까 안 될까? 1 생략해서 안 되지? 어떻게 써야 돼? 0.1x 요렇게 써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략하는 1은 정수 1만 생략하는 거야. 얘는 정수 아니지? 소수에 들어있는 숫자죠. 그래서 요런 건 생략하면 안 되고 정수 1만 없애야 돼. 정수 1만. 그래서 예를 들어 3분의 1 곱하기 a라고 하면 얘는 3분의 1 a라고도 쓸 수 있는데 우리 a는 1한테 곱하는 거지. 3한테 곱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얘는 3분의 1 곱하기 a가 돼서 그냥 3분의 a라고 써도 돼. 그래서 얘는요. 3분의 1a라고 써도 되고 3분의 a라고 써도 되는 거야. 됐지?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숫자랑 문자가 곱해지면 항상 숫자를 먼저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문자랑 문자를 곱할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런 거. a를 3번 곱했어. 예를 들어 우리 2를 3번 곱하는 거는 줄여서 뭐라고 쓰지? 2의 세제곱. 그럼 a를 3번 곱하는 건 a의 세제곱 요렇게 쓰겠죠? 그래서 같은 문자를 곱하는 건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써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b 곱하기 a를 했어. 이때 곱하기를 생략하면 ba라고 안 쓰고 ab라고 쓸 거야. 어떻게 쓸 거냐면요. 알파벳 순서대로 쓸 거야. 알파벳 순서대로. 그럼 할 수 있겠죠? y 곱하기 x 곱하기 z를 해봤다고 해볼게.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돼? xy z라고 쓰면 되겠죠. 예를 들어 x 곱하기 y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y 이거 해봤어. 그럼 x 몇 개? 3개고 y 2개지. 그때 x가 더 먼저 와야 되니까 x의 몇 제곱? 세제곱 y의 제곱 요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이게 문자랑 문자가 곱해졌을 때 알파벳 순서대로 쓰고 같은 문자가 있을 때는 거듭제곱으로 쓴다.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괄호가 있는 식은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괄호가 곱해져 있어. 그럼 이때 곱하기를 생략하면 보통 괄호를 맨 뒤로 보낼 거야. 그래서 얘는요. a에 3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쓸 거야. 됐지?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오는 거는 숫자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문자를 알파벳 순서대로 써주고 괄호를 보통 맨 뒤에다가 붙여줘. 됐지? 근데 괄호가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보통 곱하기는 그러니까 괄호는 맨 뒤에다가 보내기는 해. 괄호는 너네 마음이긴 해. 맨 앞에 와도 되고 뒤에 와도 되는데 보통은 맨 뒤에다 써준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로는 숫자는 맨 앞에 오는 게 맞아. 이해됐죠?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렇게는 안 써. 요렇게 써야 돼.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요거는 곱하기를 생략하는 거고요.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를 좀 보면 나누기. 나누기는 똑같아. 예를 들어 5 나누기 뭐 2를 했대. 그럼 얘네들아 우리 나누기는 곱하기로 이렇게 바꿔주고 뒤에 역수로 바꿔줘서 2분의 5라고 쓰자. 그럼 얘는 만약에 5 나누기 A라고 한대. 그럼 5 곱하기 A의 역수는 그냥 A분의 1이라고 쓸 거야. 그래서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해서 A분의 5 요렇게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X 나누기 A분의 B를 해달래. 그러면 얘는 나누기를 마찬가지 곱하기 바꿔준 다음에 뒤에는 역수 요렇게. 그래서 얘는 분모끼리 곱해서 B분의 분자끼리 곱해서 AX 요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꿔준다. 요런 규칙으로 우리 곱하기 생략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1번부터 볼게. 결과값이 다른 거를 찾는 거네. 1번 보면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주면 x 곱하기 y분의 1 곱하기 z 요렇게 쓰겠죠. 그럼 이때 분모끼리 계산할 거니까 y분의 분자는 xz 요렇게 쓰겠죠. 2번 보면 일단 여기에서 괄호 먼저 계산해야 되지. y 나누기 z는 y 곱하기 z분의 1이니까 뭐라고 써야 돼? z분의 y라고 쓰면 되겠죠. 그지? 그럼 얘는 x 나누기 z분의 y인데 나누기를 다시 곱하기로 바꿔주면 y분의 z라고 쓸 수 있겠네. 그럼 이제 분모끼리 계산하면 y분의 분자끼리 계산하면 xz 이렇게. 3번 마찬가지로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줄 거야. 곱하기 바꿔주면 z분의 1의 역수는 뭐야? z. 그럼 얘는 분모 y분의 분자 xz 이렇게. 4번 볼게요. 4번은 마찬가지로 괄호 안에 먼저 계산할 겁니다. 괄호 안에 계산해주면 얼마지? y분의 z 이렇게. 그럼 얘는 x 나누기 y분의 z니까 x 곱하기로 바꿔주면 z분의 y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얼마니? z분의 xy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 잠깐만. 5번도 볼까? 5번까지 볼게요. 나누기를 또 곱하기로 바꿔주면 x 곱하기 나누기 y는 뭐가 될까? y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나누기 z분의 1은 곱하기로 바꿔주면 어떻게 될까? 미안해 얘들아. 갑자기 목이 살해야 꼈어. z분의 1 어떻게 될까? 역수를 바꿔주면 z 이렇게. 그럼 얘는 y분의 xz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른 거 하나는 4번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이제 다음에 나오는 거는 우리가 문자를 이용해가지고 식을 계속 쓰는 문제들이 나올 거야. 뒤에 가면 뭐 1차 방정식 풀어보면은 활용 같은 거 나오고 막 하죠? 식 쓰는 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와 있는 건데 첫 번째부터 좀 설명을 하면 예를 들어 너네한테 1,000원의 10%라고 나와 있어. 그럼 이때 이 의의 역할은 곱하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럼 나는 이제 1,000원이랑 10%를 곱할 건데 10%는 분수로 나타내면 뭐라고 쓸 수 있지? 맞아, 100분의 10. 그래서 100분의 10을 그냥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약분 해주니까 얘는 100이야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x의 a%라고 하는 거면 x랑 a%를 곱해주는 건데 a%는 분수로 바꾸면 뭐라고 쓸 수 있어? 100분의 a.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그지? 그래서 요게 뭐 비율에 관한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문제가 나와 있는데, 가격은 이런 거야. 정가랑 원가가 이렇게 나올 거야. 원가는 있잖아. 내가 문방구 사장님이면 너네한테 볼펜을 팔 거야. 그럼 내가 볼펜을 그냥 갑자기 숑 하고 나타나는 거 아니잖아. 공장에서 사오겠죠. 공장에서 내가 예를 들어 500원에 볼펜을 샀어. 그럼 너네한테 500원에 팔면 돼, 안 돼? 안 되지. 한 1000원에 이렇게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나한테 왜 너무 비싸? 알았어. 한 800원에 이렇게 팔아야 될 거 아니야. 됐지 그러면? 이게 얘가 원가고 얘가 정가야. 그래서 원가는 뭐냐면요. 원래 가격이고 정가는 내가 팔기 위해서 정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 정가가 뭐 1000원이야. 근데 너무 비싸서 내가 얘를 10% 할인했어. 그때 가격을 너네한테 물어봤어. 그럼 10% 할인했다는 건 1000원에 10%가 더해줬다는 거야, 빼줬다는 거야? 빼줬다는 거죠. 아, 그럼 나는 1000원에서 1000원의 10%를 빼주면 되겠죠? 근데 1000원의 10%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1000 곱하기 100분의 10이 되는 거지. 10%니까 약분 해주니까 100원이 돼서 900원이에요. 요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이거 공식을 외우지는 않을 거고 요런 식으로 풀 건데 보통 이렇게 10%라고 나와 있으면 쌤은 어떻게 푸냐면 너네한테 전체는 얘들아 몇 퍼센트야? 100%지. 근데 내가 10%를 할인하면 몇 퍼센트가 남아? 90%. 그럼 너네한테 90%에 파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나는 1000원을 10% 할인했다는 건 1000원의 90%에 너네한테 판다는 거야. 요렇게 풀 겁니다. 그래서 얘는 1000 곱하기 100분의 90 해서 900원 똑같이 나오죠. 그치? 요렇게 풀 수 있어야 되고 얘도 풀 수 있어야 돼. 됐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뭐 거스름돈에 대한 거는 너무 당연한 거죠. 거스름돈은 내가 예를 들어 물건 가격이 500원인데 1000원 냈어. 그럼 거스름돈 500원. 너무 쉽죠, 이거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거리, 속력, 시간. 일명 거속시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거리랑 속력이랑 시간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세 개의 공식을 우리가 외워야 되는데 일일이 이거를 다 외우면 너무 어려워서 그림을 하나 그릴 거야, 이렇게. 그래서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가운데 짝대기 그리고 이렇게 내릴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냐면 이거 컴퓨터 마우스 있지? 그거 이렇게 뒤집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그럼 그 모양 똑같죠? 그래서 나는 거리, 순서대로 속력, 시간 이렇게 써줄 거야. 그래서 이때 요렇게 짝대기는 뭐냐면 분모 분자를 나타내는 거고 같은 선상에 있는 건 곱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같은 라인에 있는 건. 그럼 이때 거리는 어떻게 될 거냐면 거리를 지우니까 속력이랑 시간만 남지? 그럼 얘네 둘이 같은 라인에 있으니까 곱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속력을 지워주니까 뭐만 남아? 시간이랑 거리만 남죠? 시간 분의 거리. 그대로 분모 분자 요렇게. 그래서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야. 마지막 시간은 이번에 시간을 지우니까 뭐만 남아? 속력이랑 거리만 남는데 밑에 있고 위에 있으니까 속력 분의 거리. 분모 분자 요렇게. 그래서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야. 요렇게. 그래서 항상 쌤도 이거 무조건 그리고 풀어야 되라. 한 번에 이렇게 안 하고. 요거 한번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거리에 관한 식이면 이거, 속력에 관한 식이면 이거, 시간에 관한 식이면 요거 요렇게 골라서 너네가 써주면 되는 거야. 됐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소금물, 농도에 관한 게 나오는데 농도는 뭐냐면 농도가 뭔지 알아? 과학 시간에 배웠어? 농도라는 거 처음 들어보니? 처음 들어보진 않지? 농도가 뭐냐면 전체 내가 소금물을 탔어. 소금물을 탔을 때 그 전체 물 중에 소금이 들어있는 비율을 말하는 거야. 근데 그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너네가 다 소금이라고 해볼 거야. 그리고 이 책상이 소금물이야. 그럼 여기에 책상이 지금 총 15개가 있거든? 15개 있어. 그리고 지금 소금이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가 있네? 9명 있는 거네? 그러면 15분의 9가 여기에 차 있는 너네들의 비율이지. 그치? 거기에다가 곱하기 100만 해주면 돼. 됐어?
그래서 내가 이걸 뭐라 그랬냐면 소금물이라 그랬지? 책상 전체에. 그리고 너네가 소금이라 그랬어. 그래서 농도는 소금물의 양,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 요렇게 외울 거고요. 그때 소금의 양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올 거야. 소금의 양은 지금 요 식을 좀 변형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소금의 양만 구할 거야. 그럼 이 소금물도 왼쪽으로 넘어가고 100도 왼쪽으로 넘어가야 되잖아. 그치? 그럼 얘는 분모에 있으니까 넘어가면 분자로 넘어가겠죠. 그치? 그래서 위로 올라온 거고 100은 분모로 넘어가겠지. 곱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100분의 소금물 분의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뭐 두 개 많이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소금의 양은 소금은 100분의 써있는 대로 할까?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요렇게 외우면 됩니다. 됐지? 그래서 얘도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1번부터 4,000원의 X%는 40X래. 의가 나와 있으면 곱해준다고 생각하면 돼. 4,000이랑 X%를 곱해줄 건데 X%는 100분의 X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 곱해주면 되니까 곱해주면 00 지워지니까 40X 요렇게. 그 다음에 2번 볼까? X분 40초가 몇 초냐고 물어봤네. 1분이 몇 초지? 60초. 2분은? 120초. 3분은? 180초. 그럼 X분은? 60X 초가 되겠죠. 그럼 60X 초에다가 40초가 더 들어갔으니까 요렇게 써지면 되겠죠. 3번 소금의 양에 대한 거네. 소금의 양 공식이 뭐였냐면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가 얼마야? 퍼센트 있는 거 X죠. X 곱하기 소금물의 양 400 요렇게. 약분 해주니까 남는 거 4X 요렇게 써주면 끝나겠죠. 그 다음 4번 정가가 5,000원인 물건을 A% 할인했대. 요렇게. 그럼 나는 5,000원에서 A%만큼을 더해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5,000원에서 5,000원의 A%만큼을 빼줘야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얼마인지 봐야 되니까 구해야 되지. 5,000원의 의니까 곱해주고 A%네. 퍼센트는 100분의 A 이렇게. 00 사라지니까 50A가 되겠죠. 그래서 금액은 5,000 빼기 50A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4번이 틀렸네요. 5번까지 볼게. 10의 자리 숫자가 A이고 1의 자리 숫자가 B인 두 자리 자연수는 저거래. 10의 자리 숫자가 예를 들어 3이고 1의 자리 숫자가 2인 거는 32라고 쓰지. 그래서 얘를 A, B라고 쓰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A, B는 뭔데? A랑 B랑 그냥 곱해준 거야.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 32는 30 더하기 2죠. 그치? 30은 뭐냐면 3 곱하기 10에다가 2를 이렇게 더한 거야. 10의 자리 숫자에다가 10 더해주고 1의 자리 숫자를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쓸 거냐면 10의 자리 숫자에다가 10 곱해주고 1의 자리 숫자 더해주니까 10A 더하기 B야 요렇게 쓰면 되겠죠. 됐지? 그래서 답은 4번 요렇게 이제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입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런 거야. 우리한테 3 더하기 2를 더하라 그러면 얼마 나와? 뭐해? 5 나오죠. 그지? 근데 예를 들어 우리한테 A랑 2랑 이렇게 더했대. 그럼 요 값을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없죠. A 값을 모르니까. 그지? 근데 예를 들어 우리한테 A가 사실 3이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A는 3이니까 A 자리에 3을 요렇게 넣어서 3 더하기 2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 더하기 2는 A가 3일 때 5야 라고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때 지금 A 자리에다가 3을 이렇게 쏙 넣어줬지. 요 과정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대입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뭐 예를 들어 2A-3을 구해달래. 그럼 얘는 A 자리에 마찬가지로 3을 대입해 줄 건데 2랑 A랑 지금 어떻게 된 거야? 곱해진 거죠. 그럼 2랑 A랑 곱하니까 얼마? 6 빼기 3. 그래서 3이야. 요렇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A가 3이고 B가 마이너스 6이야 이렇게. 그때 2A 빼기 뭐 5B를 구해달래 이렇게.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A에다가 3을 대입하고 B에다가는 마이너스 6을 대입하는 거지. 그럼 식이 어떻게 되겠어? 2 곱하기 3 빼기 5 그 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6 요렇게 해줘야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얘들아 항상 마이너스 앞에 음수 앞엔 이렇게 괄호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 거야. 곱하기랑 빼기 곱하기랑 마이너스는 그냥 이렇게 쓸 수가 없어. 항상 이렇게 괄호 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계산해주면 항상 곱하기 먼저 6 곱하기 먼저 하면 빼기 마이너스 30이 되니까 얼마야? 36 요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과정을 우리가 대입이라고 한다. 요런 내용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얘도 문제로 좀 풀어보면 자, A가 2고 B가 1이고 C가 마이너스 3일 때 얘를 구해달래. A 자리에 2, B 자리에 1, C 자리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는 거죠. 그럼 A 자리에 2 대입하고 B 자리에 1 대입하니까 A, B는 2 곱하기 1이 돼서 2가 되겠지 이렇게. 그치? 그럼 이거 첫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C는 마이너스 3 요렇게 쓰겠다. 그 다음 더하기 A 2분의 요렇게. 그 다음 BC의 제곱이네. BC의 제곱은 어때? B 곱하기 C의 제곱이지. B가 얼마야? 1 곱하기 C가 얼마야?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겠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의 제곱이 얼마야? 9니까 요렇게 되겠죠. 아, 그래서 얘는 2분의 9 더하기 1 요거 계산해주는 거네. 얘 계산해주면 2분의 6이니까 3 나오고요. 계산해주면 4 요렇게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쭉 해봅시다. 다항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처음에 항이라는 게 나와 있어. 항이 뭐야, 얘들아? 알고 있어? 아, 몰라. 항은 얘들아 뭐냐면, 이런 거야. 내가 예를 들어,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볼게. 2x-4y 플러스 5 라고 나와 있으면은, 이때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된 이 하나하나 있지. 얘네들을 다 항이라고 하는데 항상 마이너스까지 같이 와야 돼. 부호까지 같이 와야 돼. 그래서 항은 어떻게 말할 거냐면 수나 문자가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얘들아 2x, 2 곱하기 x지.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4랑 y랑 곱해진 거죠. 5는 그냥 5 하나 이렇게 있는 거고. 아, 그래서 항은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된 2x, 그 다음 마이너스 4y, 5. 항상 9호까지 와야 돼. 이거 하나하나를 항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그리고 이때, 잘 봐. 얘네들의 각각 이름을 좀 불러볼 거거든? 이름은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문자 있지. 문자가 있는 거 그대로 따라갈 거야. 그래서 2x의 이름은 x항이라고 할 거고, 마이너스 4y의 이름은 y항이라고 할 거야, 이렇게. 근데 5 같은 거는 지금 문자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얘의 이름은 뭐라고 부를 거냐면 특별히 상수항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상수항은 뭐냐면 문자가 없고 숫자만 있는 거. 요런 애를 상수항이라고 할 거야. 그리고 이제 개수를 물어볼 건데 개수는 뭐냐면 문자 바로 앞에 있는 숫자를 말해. 문자랑 곱해져 있는 숫자. 그럼 x의 개수는 뭐라고 할 수 있어? 2. y의 개수는? 그렇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지? 그 다음에 이제 차수를 물어볼 거야. 차수는 뭐냐면요.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말해. 그럼 2x의 차수를 물어보면 문자 몇 개 있는 거야, 이거? 한 개니까 1차라고 합니다. 1차 이렇게 한글로 써. 얘는 몇 차야? 얘도 1차. y 하나밖에 없으니까. 5는 문자가 곱해졌어, 안 곱해졌어? 안 곱해졌지? 그래서 얘는 보통 그냥 0차라고 해. 0차. 이렇게. 한 번만 더 해볼게. 자, 이렇게 해볼게. 자, 여기서 항이 뭐가 있을까? 상 4x 제곱이 있을 거고, 또 5y가 있을 거고, 또 마이너스 2x가 있을 거고, 또 xy랑 1 요렇게 있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 그럼 항이 총 몇 개 있어, 지금? 5개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항의 이름을 좀 쓸 거야. 이름은 문자 따라간다 그랬어. 얘 문자 뭐야? x제곱이지. 그럼 얘는 x제곱 항이라고 할 겁니다. 얘는 y항. 얘 이름은 x항. 얘 이름은 xy항. 1은 그치, 상수항 요렇게. 자, 그 다음에 뭐 물어볼 거냐면 개수를 물어볼 거야. 개수가 뭐였냐면 문자 앞에 붙어있는 수, 문자랑 곱해져 있는 수야. x제곱의 개수는 뭐야? 그렇지. x의 개수는 뭐야? 그렇지, 마이너스. x의 개수랑 x제곱의 개수는 다른 거야. 그 다음 y의 개수는 뭘까? 5. xy의 개수는 뭐야? 그렇지, 1. 그 다음 뭐 얘는 안 물어볼 거고. 자, 그 다음 차수를 물어볼게. 차수가 뭐였냐면 문자가 곱해진 개수였어. 그럼 얘 차수는 뭐라고 할까? 그렇지, 2차. x가 2개 곱해져 있는 거니까 2차. 얘는요? 1차. 마이너스 2x는 1차. xy는 1차. 2차. 왜? xy는 x랑 y랑 곱해져 있는 거니까. 그치? 차수는 지수만 보면 안 되고 전체 문자가 몇 개 곱해져 있는지 보는 거야. 1차, 1은 그냥 0차가 되겠죠, 이렇게. 0차. 사실 이런 말은 없어. 우리 학원에서만 쓰는 거야. 특별하지? 자, 어쨌든 이렇게 볼 겁니다. 얘는 있잖아, 각각 항들에 대한 차수야. 그럼 이제 뭐 할 거냐면 이 전체 식에 대한 차수를 물어볼 거거든. 그럼 여기서 대빵 찾아줄 거야. 차수 중에 제일 높은 게 뭐야, 지금? 2차. 아, 그러니까 얘는 차수가 대빵인 게 2차니까 2차식이에요 라고 말을 할 겁니다. 됐어? 그럼 얘는 몇 차식일까? 대빵 뭐야? 1. 얘는 1차식이야. 요렇게 말할 거야. 됐지? 자, 그거 거의 다 했어. 그 다음에 이제 다항식이라는 게 나오는데 다항식과 두 가지 용어가 있어. 단항식이 있어요. 한자 잘 아니? 한자 잘 모르니? 다자가 뭐냐면 마늘 따자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는 항이 많아. 항이 많은 식을 다항식이라 그래. 그럼 요거 다항식 맞아? 맞아. 항 많잖아. 얘는요? 맞아요. 됐지? 단항식은 뭐냐면 너네 단 하나 할 때 그 단 있지? 그 단이야. 그치? 그래서 항이 딱 하나만 있어야 돼. 그럼 얘 단항식일까? 아니지. 이거 단항식이야? 아니야. 이런 거를 단항식이라 그래. 그냥 2x만 있는 식. 예를 들어 마이너스 5xy만 있는 식. 이런 거 하나를 단항식이라고 해. 됐어? 그리고 잘 봐. 다항식은 항이 많은 거라 그랬지. 근데 그 많은 게 뭐냐면 그냥 한 개 이상이면 돼. 한 개 이상이면 1을 포함해 안 해? 하는 거야. 그래서 얘도 다항식이라고 할 수 있어. 이해됐니? 그래서 다항식 안에 이렇게 안에 단항식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요거 다항식이야? 맞아요. 단항식이야? 맞아요. 얘는 다항식이야? 맞아요. 단항식이야? 아니야. 요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죠, 얘들아? 그냥 용어야, 얘들아, 용어. 그래서 항은 문자나 숫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항이라 그러고, 상수항은 숫자로만 이루어진 거를 상수항, 개수는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거를 개수. 다항식은 항이 한 개 있거나 그 이상, 여러 개의 항의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 항이 여러 개 있는 식. 단항식은 항이 딱 하나 있는 거. 항의 차수는 문자가 곱해진 개수. 다항식, 식의 차수는 그 중에 대빵. 됐죠? 그 다음에 뭐 1차식은 이런 거 차수가 1인 다항식.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한번 볼게. 자, 얘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골라달래. 자, 그럼 여기에서 얘들아, 항 뭐 있어? 말해주세요. 항 뭐 있을까? 마이너스 x제곱. 또 마이너스 그렇지 2x 또 그치 플러스 10 요렇게 항 3개 맞죠? 그 다음에 상수항이 뭐였어? 문자가 없는 거 숫자만 있는 거 뭐야? 10 맞죠? 자, 그 다음 다항식의 차수가 나왔으니까 모든 항들의 차수를 볼 거야. 얘 몇 차? 2차.
얘는 1차. 얘는 빵차, 0차. 그럼 이 중에 대빵 누구? 2차. 그래서 이 전체 식은 몇 차? 2차식. 그래서 다항식의 차수는 2가 되겠죠. 틀렸지? 그 다음에 x의 개수를 물어봤네. x의 개수 뭐야? 그렇지. 부호까지 와야 돼. 마이너스 2야. 틀렸죠. 따라서 답은 기역, 니은 요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자, 거의 다 했어. 요거만 하면 되는데 자, 얘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1차식을 배웠지? 이 1차식끼리 이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걸 할 건데 전혀 어렵지 않고 곱하기 나누기는 우리가 아는 분배 법칙 이용해 줄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3에 a 더하기 1 이런 거 나올 거야. 그럼 얘는 잘 봐. 괄호랑 3이랑 지금 곱해진 거지? 이 3을 a한테도 곱해주고 3한테도 곱해줄 거야. 그럼 얘한테 곱해주면 얼마야? 3a. 그 다음 이렇게 곱해주면 얼마야? 3. 이런 거 계산하는 거야. 조금만 더 해볼까? 이런 거 해볼까? 이번엔 마이너스 1을 분배하는 거지. 곱해주면 얼마야? 마이너스 10x. 요렇게 곱해주면 얼마야? 마이너스? 요렇게 하는 거죠. 그치? 나누기도 똑같아.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볼까? 그럼 이제 우리 나누기는 뭘로 바꿔줘? 곱하기 하고 역수로 바꿔주죠. 그럼 얘는 4x 더하기 6 곱하기 3분의 1로 이렇게 바꿔주겠지. 그럼 다시 이 3분의 1을 분배하는 거야. 이렇게 곱해주면 얼마가 돼? 얼마? 3분의 1이랑 4를 곱해주니까 3분의 4x라고 쓰겠죠? 더하기 이렇게 곱해주니까 얼마? 2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지? 그래서 곱하기는 분배하면 되는 거고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로 바꿔주면 돼. 됐니?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볼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나올 거야 얘들아. 전혀 어려운 거 아니야. 자, 지금 보면 3x 마이너스 4분의 9y 곱하기 마이너스 12를 계산해달래. 그럼 이번에 마이너스 11을 3한테도 곱하고 얘한테도 이렇게 곱해주는 거지. 그럼 3x랑 마이너스 10이랑 곱해주면 얼마가 될까? 그치, 마이너스 36x.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해줄 거니까 부호는 뭐가 돼? 플러스. 그 다음에 4분의 9랑 10이랑 약분해주면 여기 약분해서 3되지. 계산해주면 얼마야? 27y 요렇게. 이때 얘가 얘들아 ax 더하기 by래. a 얼마니? x 앞에 붙어 있는 거 뭐야? 36인데 항상 부호까지 와야 돼. 마이너스 36 요렇게. 그 다음 b는 뭐겠어? y 앞에 붙어 있는 숫자 27 요렇게. 두 개 더해주면 마이너스 9 요렇게 되겠네요. 됐지? 마지막 이제 1차식끼리 더 할 거야. 자, 근데 얘도 잘 봐. 예를 들어 요거부터 한번 해볼까? A랑 A를 이렇게 3번 더했어. 그럼 잘 봐. 우리 3번 더했다를 줄여서 뭐라고 써? 맞아. 곱하기 3으로 쓰자. 그럼 나 이렇게 쓸 수 있네? A 곱하기 3 이렇게. A 곱하기 3 얼마야? 3A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아, 그래서 A를 3번 더하잖아? 그러면 3번 더해서 3A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A를 2번 더하면 2A라고 쓸 수 있겠죠. 그치? 그럼 이번에 3A랑 2A를 이렇게 더해볼게. 그럼 얘 얼마가 될까? 5A가 될 겁니다. 얘는 A가 3개, A 2개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렇게 한 끼리 더하거나 뺄 때는요. 개수끼리 계산해서 그대로 여기다가 쓰면 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5A 빼기 8A라고 해주면 얘 얼마가 되겠어? 그렇지. 요렇게 해주는 거야. 됐지? 근데 잘 봐. A랑 B는 더할 수 있을까? 더 못 더해. 우리 곱하기도 A를 2번 곱하면 A 제곱이라고 줄여서 쓸 수 있지. 근데 A 곱하기 B는 더 이상 안 돼서 그냥 AB라고 쓰는 거잖아. 더하기도 똑같아. A 더하기 A는 2A인데 A 더하기 B는 더 이상 못 더해서 그냥 이대로 둘 거야. 됐어? 그래서 이제 계산되는 요런 항들 있지. 얘 계산돼서 지금 2A라고 썼잖아. 요런 애들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할 거냐면 동류항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동류항은 뭐냐면 문자랑 차수가 모두 같아야 돼. A라는 문자 같고 둘 다 1차 1차지? 이런 애들이 동류항인 거야. 그러면 2x랑 x제곱은 계산할 수 있을까? 안 되지. 왜? 뭐가 달라서? 차수가 달라서. 그지? 근데 x제곱이랑 2x제곱은 더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얼마가 돼? 3x제곱 요렇게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1차식끼리 더할 때는 동류항끼리, 다시 말해서 같은 문자끼리 더하고 빼주면 돼. 예를 들어 우리한테 요거 계산해달래 이렇게. 그럼 여기서 제일 첫 번째 괄호를 없애줄 건데 여기 더하기는 얘들아 어차피 괄호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3a 더하기 5b랑 2a-3b를 더해주면 되는 거고, 그럼 이때 3a랑 계산할 수 있는 건 누구야? 2a. 요렇게 계산해서 5a가 될 거고, 5b랑 계산할 수 있는 거 누구? 마이너스 3b. 그치? 계산해서 얼마야 이거? 2b. 요렇게 쓰면 되겠죠. 예를 들어 요렇게 있다고 해볼게. 자, 그럼 이번에는 괄호를 먼저 없애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앞에 있는 거를 먼저 분배를 다 해줄 거야, 이렇게. 그럼 2를 분배해주니까 얼마예요? 6a. 그 다음 요렇게 분배해주면 10b. 그 다음 마이너스를 분배하겠지. 요렇게 한번 곱해주면 얼마야? 마이너스 2a. 이렇게 곱해주면 얼마예요? 플러스 4b가 되겠지. 마이너스니까. 됐죠? 그 다음에 a끼리 계산해주면 얼마야? 4a. b끼리 계산해주면 얼마야? 플러스 14b.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류항끼리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 이때 중요한 거는 상수항 있지? 숫자끼리는 다 계산할 수 있지? 그래서 숫자끼리는, 상수항끼리는 항상 동류항이야. 이렇게. 이해됐나요? 그래서 요거 문제까지만 한번 풀어볼게. 자, 3x제곱 y랑, 아유, 왜 이러니? xy 제곱이랑 동류항인 걸 구해달라 그랬죠? 동류항이려면 문자랑 차수가 모두 같아야 돼. 다시 말해서 항의 이름이 같으면 되는 거야. 요거 항의 이름이 뭔데? x, y 제곱 항이잖아. 그러니까 문자가 x, y 제곱인 거 찾으면 돼. 몇 번에 있죠? 3번에 있고 또 5번에 이렇게 있겠죠. 됐지? 하나만 더 풀어볼게. 요거까지만 할게요. 왜 안 넘어가니? 왜 이러니? 난 넘겼는데. 얘만 후딱 풀어보자. 자. 얘 풀어볼 거야, 얘들아. 그럼 첫 번째 얘들아, 괄호를 먼저 없애줄 거야. 괄호를 없애준다는 건 분배한다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3을 분배해주면 얼마야, 이거? 마이너스 6x. 요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잘 봐. 얘 먼저 좀 해줄 건데 우리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주면 4x-10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됐지? 그럼 요거 먼저 계산해주면, 요렇게 분배해주면 4x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얼마? 2x 되지. 그 다음 마이너스 10이랑 2분의 1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5가 이렇게 되겠죠. 그 앞에 뭐가 있는 거야?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 그럼 다시 마이너스를 한 번 더 이렇게 분배해줘야 돼. 마이너스 분배해준다는 거 얘들아,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둘 다 곱해준다는 거야.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1을 얘한테도 곱해주고 얘한테도 곱해줄 거니까 얼마가 돼?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고 써주면 되겠죠. 부호만 다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8x, 그 다음 얘네 계산해주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x의 개수는 얼마가 되니? x 앞에 붙어있는 숫자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상수항 얼마야? 그렇지. 요렇게 해주면 끝나겠죠. 그럼 얘네들이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6. 얘가 답이 되겠다. 됐나요? 여기까지?